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한겨울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오늘 또 코스피는 50포인트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4,847포인트, 매일매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없으면, 그것도 초대형주가 없으면, 시장이 소외되는 구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23년도에, 여기가 10월 달이고요. 5월 달이거든요. 23년도 5월 달에 제가, 저도 5월 그랬죠. 한 6개월 동안,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 모닝 인사이트에 계속 출연을 했거든요.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110달러에서 이제 138달러죠. 1000달러 때 1380달러, 1380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가가 시작점에서 10배거든요. 그래서 10배가 가고 또다시 100% 올라가니까 20배가 나오는 거죠. 밑에서부터. 22년 10월이 10.7이니까 20.1, 212달러는 20배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서. 그래서, 20배가 올랐으니까, AI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든지 다 합쳐서 이 20배에 올라간 주식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한미 반도체나 소형주, 중소형주들은 올라갔지만, 전력 반도체, 전력주인, 현대일렉 트리고 나머지 미국에서 초대형주가 시가총액 수백조 이상짜리가 이게 6천조가 됐으니까 300조에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수백조에서 짜리가 20배 올라간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AI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라서 공급자 우위 시장, 즉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디자인한 팹 회사인 엔비디아하고 그다음 TSMC는 위탁 생산해 주니까 그러면 이 두 개 회사가 다 장악해서 이 회사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혁명 시대가 시작됐을 때 1등주가 행동대장이 엔비디아하고 혁명의 행동 엔비디아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가가 여기서 계속 쉬고 있죠. 몇 개월. 여기서도 130달러 내일 갔을 때, 1년 동안 쉬었습니다. 여기 23 6월이고, 26년 6월이니까요. 1년 쉬었다 가고잖아요. 그럼 1년 쉬었을 때, 주식을 밑에 사신 분도 여기서 팔아먹고, 10배 먹고 나와서 다른 거 갔어요. 많이 올라간 거, 저가의 주식 가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팔아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도, 좀 수익이 좋았겠지만, 그 정확히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라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도 목표가들이 지금 240달러, 250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저는 계속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경, 시가가 총액. 일경 시대를 열 것이다,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6천조니까 일경이 먼저 한 50%도 안 올라도 되죠? 50% 정도 오르면 50%, 60% 오르면 일경이 됩니다. 일경짜리가 주식이 있을까? 그러면 미국에 지금, 제가 여기서 이미, 엔비디아가 경비디아, 그 다음에 경마소 마이크로소프트, 경설라, 경테슬라, 경삼성전자, 경전자. 삼성전자도 결국 2032년이나 35년 되면 일경 정도까지 가는 시대, 35년에 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엔비디아는 2032년도 이후에는 3.5경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187달러, 1000달러가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5배만 가면 되잖아요. 그때도 공급 쪽이 아니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반도체랑 그다음에 자율주행 플랫폼도 성공할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플랫폼으로 또 인조인구 벌려 성공하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생각하셔서 좋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좀 멀리 좀 보유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하고 다 보겠습니다. 미국은 뭐 최근 들어 계속 볼 것 없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도해서 올라왔었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쉬고 일봉을 보시면 쉬고 있지만 한 일주일째 쉬고 있지만 월봉을 보면 이렇게 이달에 제가 12월 말 이달에도 20% 올랐는데 20% 올랐습니다. 아직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 40% 오르고 그 다음에 38% 오를 때 여기 비슷한 크기로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시면 작년 12월에 오른 게 한 25%에서 20%, 26% 이번에 27%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5% 정도 350달러 유가 이상으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정받 또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70달러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는 쉬고 있지만 어저께 전체 시장에 보면 대형주들이 다 쉬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든지 이쪽은 AI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수익성 지금 당장 수익 내기가 쉽지 않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가 잘 안 가고 있고요. 그동안 주도주였던 엔비디아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란티어 테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이크론도 이제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래서 또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샌디스크 지금 5%, 5.53% 올라갔고요. 또 장비 회사 램 리서치도 4% 올라갔잖아요. 대표적인.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보시면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결국은 AI 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올라갔고 그래서 AI 버블 논란은 일단 인프라 구축하는 데서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매출도 올해도 20% 이상 성장하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 조정을 받느냐. 그러면 올해 상반기는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비용이 엄청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는 한번 실적 시즌이에요. 미국의 어닝 시즌이 13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어닝 시즌에 금융주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미국의 주식들이 별로 안 빠지고 괜찮아요. 은행주들도. 그래서 괜찮은 상태에서 어저께는 뉴욕 증시에서 TSMC ADR이 물론 본장도 마찬가지 ADR도 이렇게 TSMC에서 4%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쉬고 있다가 올해 1월 2일부터 급등했거든요. 급등하고 행보하다 또 오늘 실적도 급등하고요. 그래서 요 TSMC를 일단 분석을 해봐야 된다. 실적 나올 때 실적을 무시하고 괜찮을 때는 23년도 5월에 엔비디아가 예상 폭발적 실적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그럼 그 이후는 실적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좀 실적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TSMC도 계속 행보하다가 뛰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예상한 건데 실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거래 실리고 있지만 그럼 앞으로 실적이 어떨지를 가이던스를 참고 삼아서 예측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전망을 해서 그래서 나의 투자 전략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SMC가 4분기 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20.5% 올라갔습니다.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순이익은 40%는 증가됐어요. 이익 구조가 아주 안정적이라는 거죠.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순이익이 35%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가이던스 회사의 가이던스에는 지금 1분기 26년도 1분기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40%까지 나온다. 전년. 그러면 40% 나온다면 그래서 올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30% 있게 내외는 나올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TSMC는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내년에 급격히 매출이 내려간다면 올해 고점이 나오겠지만 그게 구조가 안 되고 계속 AI 수요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설비 투자를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시켜서 시설 증설을 하는데 투자를 82조, 우리나라도 82조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82조를 했으니까 이게 애리조나 공장에 5개를 증설을 하는데 사상 최대로 많이 하는 거예요. 시설 증설을 38% 정도 늘려서 30% 이상 하면 당연히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다음 매출도 그만큼 뛴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성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고 그냥 팔고 나가면 그냥 가격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력한 정설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 이제 TSMC의 웨이저자 회장이 최근 이제 첨단 공정 공급 능력이 고객 수요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저희 첨단 수요 공급 능력이 고객이 원한 거에 3분의 1밖에 못 주는 거죠. 고객사한테. 그래서 그것도 3분의 1을 줬는데 26년도 것을 이미 하이퍼스케일러 대형 고객 다 가져가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공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 얘기는 하이퍼스케일러, 저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그 기업들은 첨단 공정 반도체를 받아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완공하기가 쉽지 않고 늦어지는 것도 계속. 그리고 또 비싼 돈을 줘야 되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상보다. 공급이 타이트하게 돌아가더라도 잘 되면 조금 비싸게 해서라 할 수 있는데 아예 3분의 1밖에 공급 못, 나머지는 3분의 2는 대기자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 구축이 더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인프라가 확대가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저도 27년도 정도에 2027년도가 피크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정설이 피크다. 그 다음에 내려가니 그럼 데이터 센터 피크이기 때문에 25년도나 26년도 상반기 사이에 이 데이터 센터 정설 관련된 수혜주들 전부 다 고점일 거다. 이렇게 24년도 이렇게 25년 예상했는데 이게 28년도로 지연됐습니다. 1년이.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지연되는 상태에서 그럼 올해는 이쪽 주가는 추세는 문제 없다는 거죠. 추세 반전, 하락으로 반전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28년도로 연장된 걸로 대다수 보입니다. 오라클도 그렇게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변수가 작용됩니다. 28년도까지 피크 정점을 이루는 게 데이터 센터 만드는 정점이 28년으로 지연됐으니까 그러면 주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점은 그 다음에 하락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변수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범용 메모리. 범용 메모리랑 DDR5랑 LPDDR. 자, 저전력 DDR이라든지 요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올해 여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TSMC는 하이닉스가 주로 HBM을 납품하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또 공급이 타이트하게 돌아갔는데 범용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여유 있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정설하는 것 전체 반도체 규모에서 정설하는 물량이 범용 정설하는 물량이 5%밖에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올해도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 첨단 공정에 관련된 반도체도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인프라 구축한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은 그러면 더 늦어지고 추세란 게 계속 더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26년도 범용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첨단 공정에 있는 TSMC도 그렇고요. 전부 다 선 주문이 26년 생산량은 전부 다 판매가 완료되는 거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설 정설을 하더라도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메모리랑 이제 전단 공정이라든지 범용 메모리 같이 이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즘 ETF가 엄청 잘 나가잖아요. 잘 팔려서 설정을 해서 계속 또 기초자산 편입해야 되고 하니까 ETF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ETF를 대다수 하고 있고요. 미국에도 ETF가 아주 잘 팔리고 있는데 블랙롤이라는 자산운용회사가 세계적인 자산운용회사가 ETF의 1등 회사입니다. ETF의 1등 회사인데 요 자회사 아이쉐어즈 자회사라가 있는데 그 자회사에서
자금 유입이 4분기에 1,810억이나 들어왔는데 이게 전부 다 절반 54% 정도가 AI 수요랑 AI 관련된 이제 ETF로 그다음 반도체예요. 그럼 절반 이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ETF 수급 때문에 기초자산 ETF 설정이 계속 팔리면 기초자산에 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그래서 엔비디아도 잘 안 빠지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마이크론도 계속 빠지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계속 구조적으로 지금 기조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국내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15만 원을 찍었는데요. 선물로는 찍고 아직 현물은 아직 안 찍었는데 보면 최근 들어서 수급을 이렇게 보시면 자, 요 금융 투자가 상품성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계속 금융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은 단기성 외국인이 팔았다가 해지선 팔았다가 안 파는 상태에서 금융 투자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자사주까지 한 2천억씩 하루에 매수를 해주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사주 들어올 때 외국인이 주로 팔아주는데 단기성 자금들이 그래 팔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안 파는 상태에서 여기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ETF 관련 자금 또 사게 되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유통 물량이 더 적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장도 이 반도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뭐 자동차주, 로봇, 뭐 중소형주, 로봇주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빠지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지금 4,851을 찍었는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차트 같은 것은 투자자의 심리를 읽는 거거든요. 투자자의 심리가 읽기 때문에 지금 여기 2주간, 2달간 11월 10일 조정받고 그냥 뜨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뜰 때 기본적으로, 강력한 2달 정도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월 초까지는, 초순까지는 이 구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변곡이 있으면 2월 중순부터 변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두 번째 스토캐스틱이 두 번째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급등하게 되는 거죠. 여기보다 더 지수가. 그래서 보시면 요 2주 동안 7%, 10%, 그다음에 30% 올랐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4,100대에서 200에서 30% 보면 5,200이잖아요. 그래서 4,850인데 5,000대는 기본 찍을 걸로 보이고요. 2월 초까지. 그 다음에 가격 부담이 있더라도 다시 여름부터는 또다시 랠리를 해서 올해 11월까지 또 반도체가 또 랠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력한 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십 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장인데 과거에 연봉 차트로 보면 코로나 때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했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그렇게 공급이 많은 건 아닌데도 이제 워낙 주식이 국내도 그렇고 특히 국내도 미국도 그런데 올라가니까 자금들이 아직 여유 대기자금들이 한쪽으로 쏠려버려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ETF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이 구조는 우리나라는 특히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 중에는 이제 자동차까지 오니까 자동차 주식도 함부로 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산 거 현대차부터 현대모비스 사면 가만히 갖고 있어야지 급하게 팔고 그러지 않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또 DBI 때까지도 아날로그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중소형주 중에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바로 로봇과 연계되고 현대차 그룹의 로봇화 자율주행하로 전환되면서 관련된 같이 중소형주가 실적도 좋은 상태에서 그래서 현대모백스부터 시작해서 서현이하라든지 DYP라든지 모베이스 전자 이런 게 모베이스 이런 쪽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맞물려 오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중소형주가 맞물려 오니까 초강세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반도체, 자동차 상방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계속 좀 분석을 하고 과거 한 20년 데이터, 30년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이제는 3배가 왔는데요.
25만간 5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0배 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 때거든요. IMF 때. IMF 때 삼성전자가 저가 대비 99년도 저가 대비 10배가 가버렸어요. 이제는 AI 혁명 시대에 얘도 1등주가 됐기 때문에 메모리가 공급 부족이 2, 3년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식도 삼성전자 10배가 가야 되는 거죠. 시작점이 58,000원이니까 508,000원 가야만 이 구조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함부로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삼성전자는 저는 지난주 이 시간에 이번 주 후반에 올라간다 그랬는데요. 오늘 또 지금 이제 한 3점 찍은데 한 4.8에서 5.8%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한 10%대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7, 8%는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하시고 강력 보유 의견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돈 벌기 가장 쉽다 그랬는데요. AI 혁명 시대 수익률 아젠다 3년이면 10배죠. 대다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